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지훈과 함께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미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옷을 골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외할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미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보며 미나는 외할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떨려요. 혹시 저 때문에 지훈이가 힘들어하면 어떡하죠? 외할머니는 미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나는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야. 자신 있게 인사드리렴. 미나는 외할머니의 격려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자신이 과연 시댁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손에 들고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외할머니가 미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나야, 잠깐만. 외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미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목걸이인데 오늘 끼고 가렴. 내 엄마가 생전에 자주 하던 거야. 미나는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를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미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훈이가 차로 데리러 왔을 때 미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지훈은 미나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만나보면 따뜻한 분들이야. 말은 좀 세게 해도 속은 안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응, 근데 그래도 떨려.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싫어하시면 어쩌지? 지훈은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옛날 분들이긴 해도 그런 분들 아니야. 걱정 마. 내가 대충 설명했는데 오히려 너 보고 싶어 하셨어. 지훈의 말에 미나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이 조여오는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미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인사말을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훈이 차에서 내려 미나를 도와주며 다시 한 번 격려했습니다. 초인종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더 말해줘. 정말 괜찮을 거라고. 지훈은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무조건 잘 될 거야. 믿어. 미나는 과일 바구니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외할머니의 손녀답게 당당하게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뒤에는 지훈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미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여자친구랑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훈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미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화사한 미소는커녕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시어머니의 시선이 미나에게 옮겨졌을 때 미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말랐다. 지금 이 옷은 백화점 건가요? 아, 예. 아는 언니가 골라준 거예요. 미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끊임없이 미나를 분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어릴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외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혼자 컸네요. 안쓰럽다, 정말.
하지만 그 말에는 동정보다는 실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미나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대학은 안 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대학은 나오는 게 좋지 않니? 고졸이야? 요즘은 대학은 기본 아닌가요? 그럼 직장도 좀 평범하겠네요. 네, 지금은 계약직으로 행정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래 다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약직이라는 말에 더욱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계약직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말끝마다 은근한 무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미나가 정성스럽게 준비해간 과일 바구니는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기 과일 사왔는데 좋아하시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흘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흔한 게 과일이니까. 거기 놔둬요. 미나는 처음에는 그저 무심하고 조금 예의가 없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시어머니의 말투와 표정에는 점점 가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도 안 계시고 신부 쪽은 텅텅 비겠네요. 그치, 여보?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거 차이가 너무 나서 되겠어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좀. 시어머니는 지훈의 말을 막으며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요? 혼자 컸다면서 친정이라고 불러줄 때도 없고 우리 집안이 괜히 허전해지지 않겠어요? 이런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 되면 체면은 어쩔 건데요? 어디 내놔도 민망하겠어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끝.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뭔가 실수라도.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안 맞는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학벌도 안 좋고 직장도 좀 그렇고 우리 아들이 아까운 거예요. 지훈은 그저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들 앞에서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마음, 보여주고 싶었던 정성, 모든 게 아무 소용없는 자리였습니다. 그저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스 한 잔, 물 한 잔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인사 자리가 아니라 그저 판단받는 자리, 거절당하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미나의 눈을 피한 채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가보지 그래요? 우리도 지금 약속 있어서 준비해야 해요. 네, 그럼 저희 이만 일어날게요. 미나는 순간 자신이 뭐 이렇게까지 모욕당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들고 왔던 과일 바구니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테이블 옆에 놓인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바구니를 다시 들고 나올 수는 없었기에 결국 그대로 두고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훈이 미나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미나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리지도 막지도 않았잖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지. 엄마가 좀 예민하셔서. 나쁘신 분은 아니야. 내가 다시 설득해 볼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설득할 필요 없어. 밖으로 나와 미나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앞서 걸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 나쁜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한 인간으로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집 앞 골목에서도 미나는 눈물이 흐르는 걸 끝까지 참았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스스로 수십 번 되뇌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신발을 벗기도 전에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 되면 체면은 어쩔 건데요. 부모도 안 계시고 결혼식장 텅텅 비겠네요. 그 말들이 마치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고 겨우 참고 있던 눈물이 와르르 터졌습니다. 미나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인생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외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늘 그렇듯 미나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미나가 울고 있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누가 우리 손녀 마음을 이렇게 찢어놨을까? 할머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잘 보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나 고아인 거 맞고 부모님 없는 거 맞고. 근데 그게 그렇게 모욕받을 일이에요?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만큼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 나 진짜 너무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과일 바구니도 들고 갔는데 아무도 안 봤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건데 그게 그렇게 웃을 일이에요. 외할머니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을 잘못 만난 거지. 할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아야 돼요? 결혼도 하지 말까요? 외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녀야, 복수는 말이지.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외할머니의 눈빛에는 미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끝. 그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부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을 때 외할머니는 이미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이보리빛 저고리에 은은한 남색 치마, 그 위로 고운 은실이 수놓인 옷고름이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장을 보러 갈 때 입으시던 옷차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정성껏 한복을 입으셨어요? 외할머니는 미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은 자리에 다시 가는 날이니 오늘은 우리가 예의를 보여줄 차례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자신이 모욕당했던 그 집에 오늘은 똑바로 서서 들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외할머니와 미나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니 미나의 가슴이 더 쿵쾅거렸습니다. 어제 모욕을 당했던 그 집으로 다시 간다는 게 솔직히 두려웠지만 옆에 있는 외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정한 걸음으로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는 순간 어제처럼 당당하게 팔짱을 낀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누구시죠? 약속도 없으셨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눈이 외할머니로 향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혹시. 시어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채 온몸을 떨며 외할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뒤로 뒤따라 시아버지도 미나네 외할머니를 보더니 당황한 듯 주저하다가 결국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들이 큰 절을 올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나의 외할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너는 우리 집 전부야. 그 말처럼 미나를 금이야 오기야 아껴 키우셨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미나의 밥상에는 늘 미나가 좋아하는 반찬이 올라왔고 겨울이면 외할머니는 낡은 외투를 꿰매 입으면서도 미나에게는 새 외투를 사주셨습니다. 그만큼 미나는 외할머니를 엄마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할머니가 가끔은 어린 마음에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미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소풍날, 친구들 엄마들은 다들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오는데 외할머니는 장바구니 끈을 어깨에 둘러맨 채 헐렁한 바지와 땀이 밴 모자로 미나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쟤는 엄마 없대. 할머니가 엄마래. 이상해. 그런 소리를 들어서 괜히 외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걷겠다고 한 날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외할머니의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나는 외할머니의 온기로 자랐습니다. 누군가는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미나에게는 충분했고 오히려 넘쳤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때 세련되지 못한 외할머니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던 자신이 지금 와서는 미칠 듯이 미안했습니다. 미나의 엄마 아빠는 미나가 기억도 못할 만큼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미나 곁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분 외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외할머니를 보며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따라왔습니다. 끝. 미나가 중학교에 들어서고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금전적으로 정말 막막한 순간마다 기가 막히게 운 좋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진짜 행운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숨은 손길이었는지. 어느 날 집에서 쓰던 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몇 년째 붙이고 고치고 때우며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번엔 진짜 완전 나갔어요. 냉기가 아예 안 나오는데요. 이번엔 그냥 보내줘야겠구나. 우리 새 냉장고는 못 사겠지. 중고라도. 그런데 며칠 뒤 현관 앞에 웬 남자가 큰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냉장고 설치하러 왔습니다. 네. 냉장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 거실에 있는 건 그때 막 출시된 최신형 냉장고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진짜 새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비싼 거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이거 카드 할부에도 몇 년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여유 없잖아요.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이 싸게 해줬어. 창고에 있던 거라 반값도 안 된대. 진짜 그렇게 싸게 샀어요? 그럼 운 좋게 딱 남는 물건이었대. 그런 날도 있어야지 안 그래? 외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에 붙은 먼지를 툭툭 털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서서 냉장고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최신형 냉장고를 그렇게 운 좋게 갖게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그렇게 흔할까요?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미나가 간절히 기다렸던 봄 소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로 회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 형편에선 참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풍 준비물 목록을 찢어버린 미나는 아침 일찍 외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 안 가요. 개교 기념일이라 수업 없대요. 그래? 그런 날도 있었구나. 덕분에 하루 푹 쉬어. 그냥 좀 누워 있으려고요. 외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눈치도 없이 그냥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셨고 미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밖에서 떠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을 때마다 속이 자꾸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뒹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너 어디니? 지금 버스 떠나기 전에 기다리고 있어. 얼른 나오렴. 저 회비를 못 내서요. 못 갈 것 같아요. 그거 민지 엄마가 대신 내셨단다. 너 꼭 오라고 하셨어. 준비됐으면 바로 나오렴. 너무 놀랐습니다. 민지는 미나의 단짝 친구였고 민지 엄마가 소풍 회비를 내줬다니. 헐레벌떡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친구들이 버스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올 줄 알았어. 너 빠지면 재미없잖아. 김밥, 내 거 따로 챙겨놨어. 얼른 와. 미나는 민지에게 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너네 엄마가 회비 내주셨다고 하셔서. 어? 아니야. 나도 지금 들었어. 며칠 후 미나는 민지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 있었고 민지 엄마가 식사를 챙겨주셨습니다. 더 먹을래요? 계란찜 새로 했어요. 아니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소풍 때 제 회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갈 수 있었어요. 미나의 말에 친구 엄마는 놀란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아, 그거 내 덕분 아니야.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냥 우리 애랑 잘 놀아줘서 고맙기만 한걸.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렴.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친구랑 놀기 바빴고 그 묘한 기분은 잠깐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었을 리 없습니다. 외할머니의 조용한 손길이 미나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끝. 거실에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신문을 덮으며 무심히 일어났습니다. 아, 누군데 그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의 눈이 외할머니를 본 순간 그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고 바로 몸을 굳힌 채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님. 그때부터 모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머리를 정리했고 시아버지는 급히 허리를 굽히며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아, 아니 이런 영광이. 이렇게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주시다니. 회장님 진짜 말씀이라도. 외할머니는 그저 목소리 정하게 둘을 바라보며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는데 그 자리의 주도권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옆에 조용히 서서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조용하고 단정한 우리 외할머니는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황한 듯 주저하다가 결국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곧바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거실에 앉은 외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표정은 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는 눈빛으로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외할머니는 미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랐니? 그냥 오래전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커졌을 뿐이야. 조금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할머니는 바로 큰 규모의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창립한 창업주셨고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은퇴하셨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셨습니다. 지금껏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나에게는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떤 티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제 손녀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기 안 올 수가 없었네요. 그게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회장님. 외할머니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입술을 꾹 깨물었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날 미나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는 일어나 무슨 일인가 싶어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어머. 저기 뭐예요? 시댁 도로에는 검정색 고급 세단과 의전 차량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을 입은 비서들과 건장한 체격의 수행기사들,
중후한 기세의 중년 남성들이 차례로 문을 열고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정말 외할머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존재만으로 공기를 바꾸는 사람, 그런 분이셨습니다. 허둥지둥 창밖을 바라보던 시아버지는 황급히 외투를 챙겨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외할머니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외부에서 관계사 대표님들이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그날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 나누고 싶다고 하신 건이 있어서요. 경우도 겸해서 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움직였으니 괜한 소문이라도 돌까봐 걱정이 많았겠지. 예, 저희가 알아서 최대한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비서는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며 물러났고 외할머니는 다시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멋졌습니다. 지금 미나 앞에 앉아있는 외할머니는 평소에 집에서 미나 반찬을 걱정하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게 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미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찹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잡느냐 놓치느냐예요. 외할머니는 시선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고정한 채 아주 낮고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회를 줄게요. 어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던 거 내 손녀한테 사과하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나를 부모 없는 애라며 깎아내리고 거실에 앉히기는커녕 차 한 잔도 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분이셨다는 걸.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땐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함부로 말한 걸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들의 사과에 외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 손녀에게 해야죠. 어제 어떤 말로 내쫓았는지 기억 안 나진 않죠? 미안합니다.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그땐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체면 운운하며 헛된 자존심만 세웠지. 정작 사람 볼 줄도 몰랐구나.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깬 건 외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사장님, 당신 회사 우리 회사의 하청으로 들어와 있지요? 예, 회장님.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배려해 주신 덕분에. 시아버지는 말을 더듬으며 안절부절 못했고 이마엔 금세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약 검토는 다시 해봐야겠네요. 회장님, 저희가 어제는 정말 몰라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손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분들과 내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계속 엮는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회의감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땐 정말 배경도 모르고 배경이 있었어야 예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죠? 부모 없다고 무시하고 학력 낮다고 대놓고 멸시하고 자기 아들이 고른 사람 앞에서 차도 한 잔 안 내고 쫓아내는 게 정상입니까? 나는 오늘 당신들에게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다시는 우리 손녀 앞에서 그날처럼 함부로 굴지 말라는 경고를 주러 온 겁니다. 그 한마디에 시아버지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가시며 창백해졌고 입술 끝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곧 그는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은 채 바닥에 고개를 박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 손녀분이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모르네요. 바로 그게 문제라고. 이 아이가 누구 손녀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막대했다는 거. 상대의 배경을 알고서야 고개 숙이는데도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위선입니다.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너무 경솔했고. 외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상대가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 없을 때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을 보여주는 법이죠. 시아버지는 여전히 엎드린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외할머니의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를 상처 주는 사람은 그 어떤 인연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 누구도 더는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습니다. 끝. 잠시 말을 멈췄던 외할머니는 미나 쪽으로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린 외할머니는 단단한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자네들이 내 손녀를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이 결혼은 반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아이는 출신 따위로 평가받을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배경으로 차별하는 집안이라면 나는 이 아이를 절대 못 보냅니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만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지훈이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그러곤 시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눈가를 훔치며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함부로 말을 한 건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고 고치는가예요. 회장님. 아니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를.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나의 가슴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 대신에 나서서 싸워준다는 건 그게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 일인지 미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던 그는 결국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어제는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 너 포기 못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말에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이제 다시는 이 집 문턱도 안 넘을 거야. 정말 우리 끝인 거야. 미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둔 채 외할머니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젠 내 자신을 지킬 거예요, 할머니. 외할머니는 미나의 손을 잡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잘했다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나섰고 그 집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나의 사랑은 그렇게 끝났지만 미나의 인생은 이제야 제대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끈질기게도 외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며칠 후 외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어떤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외제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우연히 뵙게 되네요.
외할머니는 눈길 쫓아주지 않으신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서둘러 외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디 단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경솔함과 오만함은 다릅니다. 당신은 내 손녀가 가진 배경은 몰랐어도 사람은 보셨어야죠. 시아버지는 바짝 엎드려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회장님, 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제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울기만 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모르는 집안에 더 이상 우리 손녀를 얽매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몇 번이고 하겠습니다. 미나는 그때 말했습니다. 저 그날 너무 상처받았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모욕당하는 말을 들으니까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자리에 또 가고 싶지 않아요. 들으셨죠, 김 사장님? 제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손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 뒤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미나와 외할머니는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진심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외할머니의 말씀처럼 조용히 오래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게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끝. 우리 외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직접 회사를 이루며 고생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자 회장이 뭐 그리 대단하냐, 남편 잘 만나서 된 거지 같은 말을 들으며 자수성가의 삶이 평가절하되곤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인정받는 삶을 손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외할머니가 그런 분이신 걸 전혀 몰랐는데. 내가 회장이란 걸 알게 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도 꾹 참고 고개 숙이면서 살게 될까봐 그랬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잘해주는 이유가 너여서가 아니라 내 손녀여서일까봐. 난 그게 싫었단다. 난 너 스스로 충분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 외할머니가 미나에게 말을 하지 않은 건 결국 미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나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웃고 울 수 있도록,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외할머니는 일부러 그 모든 것을 숨기신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미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미나가 자신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런 외할머니의 깊은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는 미나와 평생을 함께 하신 분이셨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 조용하고도 갑작스러웠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미나의 손을 꼭 잡으셨던 그날, 외할머니는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정말 행복했단다. 그날 이후 미나는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며 장례식장을 준비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새벽 조문객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기 시작하더니 문 밖까지 길게 줄이 이어졌습니다. 하얀 조화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의 건설장 노동자들, 정장을 입은 하청업체 대표들, 그리고 가방을 맨 대학생들까지. 처음 보는 얼굴들이 미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 덕분에 아이 대학 보냈습니다. 그때 수술비 못 내서 막막했는데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회장님이었어요.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아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조문객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엎드려 울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단순히 큰 회사를 세운 창업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나가 몰랐던 외할머니의 삶.
누구보다 넓고 깊은 사랑을 조용히 꾸준히 숨기듯 나누어온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나는 그분이 남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뜻을 이어 건설회사의 문화재단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며 이 사회에 따뜻한 영향을 남기기 위해 매일같이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 정말 운이 좋았구나.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나는 이제 압니다. 그 행운은 그저 단순히 따라온 운이 아니었다는 걸. 외할머니는 늘 미나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림자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미나가 흔들리지 않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미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존감이라는 선물 말입니다. 그날 외할머니가 미나에게 해주신 말은 지금도 미나의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넌 누구 손녀인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넌 그걸 증명했어. 그 말 한마디는 지금도 미나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세상을 마주하는 미나의 자부심이 됩니다. 이제는 미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어른이 되기 위해 우리 외할머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인정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